일본 우익의 판결이다. 이거는 음.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간 거지 이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의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이면서 국제 경제 평화 전문가인 최지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예, 위원장님. 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무려 6년 동안 법원이 시간을 끌었는데 네. 소송 요건조차 안 된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아, 정말 이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판결문 보고 열이 확 오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인가,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고, 일본 정부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좀 판사의 국적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일본에서도 좀 일본 우익의 그런 논리랑 비슷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도 이게 맞나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이 판결문을 보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의 강제 집행을 이루어지면은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이 미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를 결정 바탕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인지가 좀 황당하고, 또 그리고 이게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네. 그런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이 분들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근거가 굉장히 좀 금시초문의 법리 논리다. 그리고 또 개인보다는 좀 국가가 우선이다. 이런 논리를 아무런 뭐 이유 없이 그냥 명시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아니 한미동맹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그렇죠. 이게 아무 사실 이게 상관도 무슨 없는데 한미동맹이랑 무슨 한미동맹이 나와 상관이 거기서. 있습니까? 그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국과 지금 미국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G7 회의가 안 그래도 3일 후면은 영국에서 열리는데 네. G7에서 한미일 그 3자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런 협력과 같이 이제 미국과 같이 동맹을 해서 좀 중국 견제를 하자. 그런 이제 배경에 깔려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고 특히 그 뭐 올림픽 관련된 그 지도에서 독도 역류를 일본이 또 자기들 소유인 양 표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관계가 굉장히 좀 예민해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한국과 일본의 정부들은 이렇게 양자 회담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죠. 예, 일본에 있는 신문에서는 뭐 심지어 뭐 그런 양자 회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사실 이게 뭐 한미일 동맹이 다 좋은 건 좋지만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 한미 동맹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런 것을 외교부나 뭐 외교관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글쎄 말이에요. 이 분야를 이런 것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판사가 좀 문제가 좀 많은 판사예요. 예전에 어디서 재판을 할 때 징역 1년을 때렸는데 그 판결을 받아보고 그 아마 그 피고가 흥분했나 봐요. 뭐라고 했더니 징역 3년으로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으로 고쳐가지고 판결한 전력이 있더만요.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예. 우리가 뭐 검찰개혁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씩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중에서 네. 이제 뭐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찰개혁도 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 경찰개혁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인 것 같고 법관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 배심원을 같이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법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예. 외에도 또 2018년에 사실 대법원의 전원체 판결을 이게 좀 거슬렸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이제 3년도 안 됐어요. 이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법원의 그 재판관이 7대6으로 당시에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그 전범 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에 대해서 7대6으로 뭐 국가별 청구권은 있었지만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네네. 그 말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2018년에 신일본 제철이랑 미쓰비시 중공업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배상을 한국 대법원이 한 적이 있는데 배상에 대해서 명령을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가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미 한번 이제 대법원이 하지 않았던 판단을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또 식민지나 이런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다. 국제법적으로 이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일본은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일본 우익의 판결이다. 이거는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간 거지 이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이에요. 난 참 너무 황당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가장 또 황당한 거는 이 판결문에 과거에 지급된 그 한일 청구권에서 지급된 3억 달러는 사실 이제 과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거의 청구권 협정을 현재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 그리고 이 말이 더욱 황당한 게 과거의 그 잣대로 오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억이 과소하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과소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한 그런 게 말이군요.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환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국 법원에서 판결문에 이런 말이 내왔다는 게 참 황당하고 아니 일본이 3억 달러를 이제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 개발에 쓰였던 면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3억이 충분하지 않았고 국가별 청구권이지 개인 청구권은 아니라라는 주장에 그 돈 때문에 한국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식민지 지배가 옳았다라고 주장한 자들의 논리하고 판박이네요. 응?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뭐 일본에게도 원조를 받았지만 사실 뭐 미국에서도 원조를 받았고 일본에서는 이제 이 돈을 청구권 협정으로 돈을 받은 거고 뭐 미국에서도 원조를 받았고 사실 이제 저는 세계은행에서 그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세계은행은 가난한 나라에 차관을 지급하고 개발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곳인데 뭐 한국 부산에 따지면 부산항, 뭐 한국의 주요 이제 고속도로 이런 게 다 세계은행 차관으로 빌려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세계은행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 해낸 일이고 한국 경제 정책이 다른 나라와 뭐 어떻게 차별화됐는지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이것을 뭐 일본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뭐 이분들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판사들이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판결문을 내렸다는 것은 이게 비본질적이고 비법률적이기 때문에 좀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아니 이런 판결이 나오도록 이 김양호라는 사람을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뭐 법관 한 명 한 명이 뭐 이렇게 독립된 재판부로서 그 권위를 갖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 이게 대체 국적이 무엇인지를 의문을 갖게 하는 상식에 배치되는 역사적 정의에 배치되는 이런 판결이 나도록 사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냥 그 판사들의 판단에 다 맡겨버리면 그만입니까? 이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제동을 걸 수도 없다면은 사법은 맞는 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사법부가 대법원에서는 3년 전에는 또 반대로 판결했던 그 것을 대법원 다시 판결이 그랬던 거 지금은 아닙니까? 다시 뒤집힌다는 것이 이게 이 사법부라는 곳이 객관적이지 않고 누가 판결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한 가지 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옛날에 뭐 유전무죄 뭐 이런 말 하듯이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판사의 뭐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뭐 성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판결문이 완전 뒤집힐 수 있다는 그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지난번에 뭐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문 우리가 있었던 것을 봤을 때도 지금 사법부는 차라리 AI가 그냥 판결을 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기계가 그냥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아니 근데 사실 최지은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그 AI가 보다 공정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나올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판결했던 내용들을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그 판단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판단들이 다 정의로웠느냐? 다 법리에 충실했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판사들에 대해서 냉소적이라는 입장인 그렇죠. 거고, 예. 실제로는 뭐 배심원 제도를 같이 넣는다든지.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판사 탄핵까지도 또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여러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얘기를 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또 초선 의원들 중에 뭐 이수진, 이탄희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남은 1년 동안에도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서 한 가지 사법 개혁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허탈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젊음을 빼앗긴 분들 보상받아야 하는데 아니 그 개인의 그 희생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발전됐으니까 당신들은 그 희생 감수해야 한다. 이 판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참 이게 지금 정이 없습니다. 네, 한국 언론이야 뭐 조중동과 또 다른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언론마다 좀 성향이 다르지만 제가 해외 언론을 좀 모니터해봤는데 일본들의 신문에서 지금 어저께 이게 다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그래요? 신문에 이게 다 나갔는데 일본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 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설마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토 관방장관이죠.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좀 책임 있게 대응해주고 한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봤을 때도 좋긴 한데 이 판결이 좀 의외고 과연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좀 지켜보고 있고 영미권 언론을 봤을 때도 영국이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뭐 로이터나 뭐 이런 이제 영미권 언론을 봤을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적이고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지만은 과연 이 판결물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그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과연 이 판결문이 도움이 될까라는 내용의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판단. 사실은 과거에는요 1심, 2심이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인권 감수성이 강했다면은 대법원 가서 엎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1심, 2심이 거의 뭐 1심이 아니라 1배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권장돼야 할 일이고요. 이 사법부의 이 독단을 그리고 제멋대로 판단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법개혁이 지금부터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지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